사과는 늘어난다는데 왜 우리 농장은 다르지? 올해 사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8.7%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 보고 올해는 풍년이고 사과값도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냉해를 입은 농가와 우박을 맞은 농가가 있고, 지난해 경북 산불 피해에서 아직 회복 중인 과원도 있습니다. 반대로 큰 피해를 비켜간 지역에서는 지난해보다 착과와 비대가 좋은 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 여러분, 오늘은 왜 전국 생산량은 늘어난다고 하는데 농가의 체감은 서로 다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로부터 가몽, 시나노 골드, 부사까지 올해 가격을 실제로 움직일 변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는 전체 생산량 하나만 보고 사과값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8.7%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8월 초 전망에서는 사과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약 4.9% 늘고 단위 면적당 수량도 약 3.6%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약 44만 8천 톤이었습니다. 올해는 재배 면적 증가와 함께 피해가 적고 착과와 비대가 좋은 지역의 생산 증가가 전국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사과밭에 사과가 8.7%씩 더 달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산이 증가한 지역이 피해 지역의 감소분까지 상당 부분 메우면서 전국 총량이 늘어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48만 7,100톤은 수확이 끝난 뒤 집계한 확정 생산량이 아닙니다. 8월 초 생육 상황을 토대로 계산한 전망치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올해 봄부터 전국의 사과 농사가 모두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4월 7일과 8일, 그리고 21일 이상저온으로 사과를 포함한 여러 과수에서 착과 불량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집계된 1만 174.4헥타르는 사과 피해 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와 사과, 복숭아, 포도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과수 피해 면적이므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6월 11일에는 강원 철원과 정선, 충북 제천과 충주 지역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사과와 옥수수, 배추 등을 합쳐 155.8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전국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냉해나 우박을 직접 맞은 농가의 체감 작황은 전국 평균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경북 북부 사과 주산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지역의 대형 산불은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 2025년 3월에 발생했습니다. 정부 조사에서 다시 심어야 할 정도의 사과 과원 직접 피해는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의 약 1.4%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전체 생산량을 뒤흔들 정도의 비율은 아니지만 피해 농가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나무가 죽거나 수채가 크게 손상된 과원은 한 해 생산량만 줄어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식과 수세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경북도도 피해 과원에 대한 현장 기술 지원을 2026년 수확기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7월에는 안동과 의성 일부 지역이 집중호우 피해까지 겪었습니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이 호우 피해를 사과 생산 감소량으로 곧바로 환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큰 재해를 비켜간 지역에서는 착과와 비대가 지난해보다 좋은 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올해 전국 생산량 증가 전망이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8월 19일 기준으로 신고된 사과 폭염 가뭄 피해 면적은 54.6헥타르로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의 약 0.2% 수준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45.2헥타르가 경남 지역으로 피해도 특정 지역에 상당히 집중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전국적으로 무조건 풍년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고 반대로 전국적인 흉년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생산량 증가 가능성이 높지만 지역과 과원별 편차가 상당히 큰 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올해 사과 가격을 판단할 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총 생산량보다 농가 소득의 더 직접적인 숫자는 상품가가 얼마나 나오느냐입니다. 사과가 나무에 달려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가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에 잡히는 생산량과 실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품과 물량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박 흠집과 일소, 작은 과실과 착색 불량, 탄저병과 과피장애가 늘어나면
총 생산량에는 포함되더라도 상위 등급으로 판매할 사과는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올해 사과 생산량이 8.7% 증가한다는 전망을 특상품 사과도 8.7% 증가한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공판장에서는 전체 반입량만 보지 마십시오. 크기 등급과 착색, 당도, 흠과 비율, 그리고 특상품 물량이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올해 가격의 방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상당 부분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 중순 조생종스 가루, 농가에서 흔히 아오리라고 부르는 사과에서는 올해 시장에 한 가지 신호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일평균 반입량이 지난해보다 약 20.5% 증가하면서 8월 중순 도매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약 18.1% 낮게 형성됐습니다. 물론 이 결과를 그대로 홍로나 가몽, 부사 가격에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품종도 다르고 출하 시기와 상품 구성, 명절 수요도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으로 들어오는 공급량이 빠르게 늘면 가격에는 하락 압력이 생긴다는 기본 원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추석은 9월 25일입니다. 홍로와 아리수는 출하 시기와 추석 성수기 수요가 비교적 가깝게 맞물리는 해입니다. 그렇다고 가격만 보고 숫기가 덜 된 사과까지 서둘러 수확하면 안 됩니다. 물량을 먼저 내는 것보다 좋은 품질로 좋은 등급을 받는 것이 오히려 농가 수취 가격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홍로나 부사가 몇 원까지 갈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농가에는 가격 숫자를 맞히는 것보다 어떤 조건에서 가격이 움직이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앞으로 큰 재해 없이 48만 7천 톤에 가까운 생산량이 실제로 나온다면 지난해보다 전체 공급량이 늘면서 평균 가격에는 하락 압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생산량은 많더라도 고온과 우박, 착색 불량과 과피장애 등으로 상품과 비율이 낮아진다면 좋은 사과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석 선물 수요와 유통업체 판촉, 정부의 지정 출하와 공급 대책도 실제 시장 물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장기간의 가을비, 탄저병 피해가 커진다면 지금의 생산량 전망 자체가 다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올해 가격은 사과가 많다, 적다라는 한 가지 숫자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생산량 전망이 높다고 해서 수확기 결과까지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홍로 이후 가몽과 시나노 골드, 특히 부산은 지금부터의 기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9월과 10월에 태풍이나 강풍이 오면 낙과가 늘면서 생산량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가 오래 이어지면 탄저병과 부패 위험이 높아지고 상품과 비율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9월까지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 붉은 품종의 착색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교차가 좋아지고 햇빛이 충분하면 가몽과 부사의 착색과 품질은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에 발표된 생산량 전망을 10월 부사 생산량과 가격까지 확정된 숫자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농가에서 많이 걱정하는 외국산 사과 문제도 올해 가격과 중장기 문제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외국산 생사과가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외래 병해충 유입 위험을 평가하는 수입 위험 분석과 검역 조건 마련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국산 사과가 갑자기 올해 시장에 대량으로 들어와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다만 여러 국가가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 허용을 요청해 관련 절차가 진행돼 온 만큼 중장기적으로 국내 사과 산업이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올해 당장 농가가 더 현실적으로 봐야 할 것은 수입 사과 하나만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사과 대신 포도와 체리, 망고, 오렌지 같은 다른 과일을 선택하는 것도 사과 입장에서는 똑같은 소비 경쟁입니다. 경기가 좋다거나 나쁘다는 이야기만 듣고 사과 가격을 예상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과값은 경기 하나가 아니라 공급량과 품질, 소비 시기와 유통 상황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결정됩니다. 농가가 더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공판장에 실제로 하루 몇 톤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특상품과 크기별 경락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입니다. 여기에 추석 선물 세트 주문과 대형 유통업체 판매 움직임, 이후 부사의 저장 물량까지 같이 확인해야 시장의 방향을 훨씬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는 해에는 늘어난 물량을 소비시장이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느냐가 가격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국 생산량 전망보다 내 과원에서 높은 가격을 받을 상품과 비율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홍로와 아리수는 시장 가격이 움직인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서둘러 따기보다 숫기와 착색이 충분한 상품과부터 선별해서 수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몽과 시나노골드는 지금부터 무리하게 후기 비료를 더 넣어 크기만 키우려 하기보다 건전한 잎을 유지하면서 당도와 착색, 과피 품질을 완성하는 쪽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부산은 아직 수확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도한 잎딱이나 후기 질소로 수세를 흔들기보다 잎 기능과 토양 수분을 안정시키고 탄저병을 비롯한 병해 관리도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처럼 지역 편차가 큰 해에는 남의 과원 착과량보다 내 과원의 상품과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가격 대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8만 7,100톤은 최종 생산량이 아닙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다음 과일 관측은 9월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 새로운 작황 자료가 나오고 홍로 출하가 본격화되면 올해 생산량과 가격의 방향을 지금보다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홍로 평균 가격 하나만 보지 마십시오. 실제 반입량과 크기별 등급별 경락 가격, 가몽과 시나노골드의 작황, 부사의 비대와 착색 상태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사과 농사는 수확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며 올해 사과 가격 역시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농민 여러분,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사과 생산량은 현재 전망으로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냉해와 우박, 지난해 산불 후유증과 폭염 가뭄까지 지역과 과원별 상황은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전체 사과 숫자가 아닙니다. 태풍과 가을비, 착색과 크기 등급, 병의 발생이 실제 시장에 나오는 상품과 물량을 얼마나 바꾸느냐입니다. 여기에 실제 공판장 반입량과 소비가 맞물리면서 홍로부터 부사까지 가격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보라루키에서는 홍로 가격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9월 작황 자료가 나오면 올해 사과값의 방향을 다시 한번 농가 눈높이에서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역별 작황과 재배방 재비배 관리 내용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주시고 사과농사 동행 멤버십 가입은 더 깊이 있는 현장 자료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올해 농사 마지막 수확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보라루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